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람둥이 박한서 작가의 소설집 배반의 여름 그 중에서 음, 첫 번째 겨울나들이라는 이 단편 중에서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점심상이 들어왔다. 장에 삭힌 깻잎이나 풋고추, 더덕 등 짭짤한 솜씨의 밑반찬과 김치, 깍두기, 묵국 등은 조금도 영업집 밥상 같지 않고 시골 친척집에 들러서 받는 밥상 같아서 흐뭇했다. 그러나 입속은 칼칼하고 식욕도 일지 않았다. 묵국만 훌쩍대는 걸 보고 아주머니는 더운 묵국을 또 한 대접 갖고 들어왔다. 나는 같이 좀 들자고 아주머니를 내 옆에 붙들어 앉혔다. 뭔 별 말씀을요. 저는 어머니 모시고 벌써 먹은 걸요. 아주머니가 먼저 노파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노파의 이상한 도리질에 대해 물을 수가 있었다. 할머니께서 제가 몹시 못마땅하셨나 보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안방에 있는 내내 고개를 젓고 계셨어요. 벌써 25년 동안이나 그러고 계신걸요. 25년 동안이나. 나는 기가 막혀서 벌린 입을 못 다물었다. 네, 25년 동안이나 허구한 날 자는 시간만 빼놓고 나는 아주머니의 눈이 젖어오는 것처럼 느꼈으나 말씨는 침착하고 고즈넉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25년 동안을 자는 시간만 빼고는 허구한 날 도리질을 하는 게 일이란다. 건강과 기분이 좋을 때는 미풍에 살랑이는 것처럼 보일 듯 말 듯 유연하게, 건강이 나쁠 때는 동작이 크고 힘들게, 마음이 불안하거나 집안이 뒤숭숭할 때는 동작이 좀 더 크고 단호하게 마치 몰라 몰라 정말 모른다니까 하고 바라기라도 하듯이 죽자구나 도리머리를 어지럽게 흔든다. 그것 때문에 없는 돈 있는 돈 긁어모아 한약도 많이 써보았고 용하다는 침도 많이 맞아봤지만 허사였다. 먼저 지친 것은 그녀 쪽이었고 시어머니는 마치 죽는 날까지 노연할 수 없는 업보처럼 그 짓을 고통스럽게 그러나 엄숙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6.25 동난봉에 발작한 증세였다. 동난 당시 젊은 면장이던 그녀의 남편은 미처 피난을 못 가서 숨어 살아야 했다. 처음엔 집에 숨어 있었지만 새로 득세한 패들의 기세에 심상치 않은 살기가 돌기 시작하고부터는 집에 숨겨놓는다는 게 암만 해도 불안했다. 어느 야밤을 타 그녀는 남편을 집에서 20리쯤 떨어진 광덕산 기슭의 산촌인 그녀의 친정으로 피신을 시켰다. 시어머니와 그녀만이 알게 깜쪽같이 그 일은 이루어졌다. 어떻게 된 게 세상은 점점 더 못되게만 돌아가 이웃끼리도 친척끼리도 아무개가 반동이라고 서로 고자질하는 짓이 성행해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일이 이 마을 저 마을에 하루도 안 일어나는 일이 없었다. 끔찍한 나날이었다. 이렇게 되자 그녀는 시어머니까지도 못 믿어워지기 시작했다. 어리숙하고 고지식하기만 해 생전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시어머니가 행여 누구 꼬임에 빠져 남편이 가 있는 곳을 실토하면 어쩌나 싶어서였다.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살 세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 구구셈을 익혀주듯이 끈질기게 허구한 날 시어머니에게 모른다를 가르쳤다. 어머님은 그저 모른다고만 그러세요. 세상 없는 사람이 물어도
아범 있는 곳은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난리 나던 날 집 나가고 나선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딱 잡아 떼셔야 돼요. 입 한 번 잘못 놀려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에요. 큰 댁 식구들이나 작은 댁 식구들이 물어도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이쁜이 할머니가 물어도, 개똥이 할머니가 물어도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아무도 믿으시면 안 된다고요. 네, 아셨죠, 어머님? 그녀는 힘차게 도리질까지 곁들여가며 거듭거듭 이 모른다를 교습했다. 시어머니는 늘상 겁먹고 외로운 얼굴을 해가지고 혼자 있을 때도 몰라요, 난 몰라요 하며 역시 도리질까지 해가며 열심히 연습을 하는 것이었다. 난리가 났다고는 하지만 순박하던 마을 사람들이 무슨 도척의 영신이라도 신 것처럼 서로 죽이고 죽는 것 외에는 대포 소리 한 번 제대로 난 적이 없던 마을에 베란간 비행기가 날아와 기총소사와 폭탄을 쉴 새 없이 퍼붓고 앞산 뒷산에서 총소리가 며칠 계속해 콩 뽑듯이 나더니만 이어서 죽은 듯한 정적이 왔다. 집 속에 쥐 죽은 듯이 처박혔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조심조심 고개를 내밀었다간 재빨리 움츠러들었다. 아직은 서로의 대화를 꺼리고 있었다. 빨갱이가 물러갔다는 증거도 안 물러갔다는 증거도 없었다. 그쪽에 붙어서 새도 부리던 패거리들의 모습은 안 보였지만 인민위원회가 쓰던 이장집 마당 깃대꽂이엔 아직도 그 쪽기가 벌럭대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런 어중간하고 모호한 때에 벌써 성질이 급한 남편은 야밤을 타서 집에 돌아와 있었다. 서울이 이미 수복됐는데 제까지 것들이 여기서 버텨봤대자 며칠을 더 버티겠느냐는 거였다. 텃밭엔 이미 김장 배추를 간 뒤였지만 울타리엔 기름이 잘잘 흐르는 애호박이 한창 잘 열 찬바람 내기였다. 아침 이슬을 헤치며 뒤란으로 애호박을 따러 나갔던 시어머니가 벼랑간 찢어지는 소리를 냈다. 몰라요, 몰라요. 정말 난 모른단 말이에요. 소름이 쫓기치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처참한 비명이었다. 그녀도 뛰어나가고 그녀의 남편까지도 엉겁결에 뛰어나갔다. 잠깐 아무도 분별력이 없었다. 저만치 뒷간 모퉁이에 회잔병인 듯 싶은 지치고 남루한 인민군이 서너 명 일제히 총부리를 시어머니에게 겨누고 있었다. 그들도 놀란 것 같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누굴 해치려고 나타났다기보다는 그냥 시어머니와 마주쳤거나 마주친 김에 옷이나 먹을 것을 달랄 작정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을 걸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꼼짝도 못하고 못 박힌 채 고개만 미친 듯이 저으며 몰라요, 난 몰라요를 딴 사람같이 드높고 세댄 소리로 되풀이했다. 회전병 중 한 사람의 눈에 살기가 번뜩이는가 하는 순간 총이 그녀의 남편을 향해 난사됐다. 그녀의 남편은 처참한 모습으로 나동거라지고 그들도 어디론지 사라졌다. 이런 일은 일순에 일어났다. 그 후 거의 실성하다시피 한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극진히 복량한 끝에 어느 만큼 회복은 됐지만 그때 뒷간 모퉁이에서 죽길 길을 쓰고 흔들어대던 도리지만은 그때 같은 박력만 가셨다 뿐 멈출 줄 모르는 고질병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도리도리 할머니라는 이 동네 명물 할머니가 됐다. 아주머니는 이런 얘기를 조금도 수다스럽지 않고 담담하고 고즈넉하게 했다. 이젠 고쳐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에요. 도와드리다니요? 어떻게요? 당신 임의로는 못하시는 일이고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잠시 잡수는 거라도 정성껏 잡수게 해드리고 몸 편케 보살펴드리고 뭐 그런 거죠.
대사업을 완수하시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거야 못 해드리겠어요. 치매가 된 채 허구한 날 도리질이나 해대는 걸 대사업이라고 하는 아주머니의 농담에 웃으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아주머니의 태도가 조금도 농담 같지 않아서였다. 정말 대사업을 힘껏 보필하는 이의 사명감과 긍지로 아주머니의 얼굴이 은은히 빛나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어쩌면 이 아주머니야말로 대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등골에 전율이 지나갔다. 네, 박안서의 예반의 여름, 그중에서 겨울 나들이 라는 단편집에 수록된 작은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에서 벌어진 그런 안타까운 일인데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네요. 네, 다음에 또 좋은 글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